코로나 확진 환자가 대구 경북에서 오늘 하루 18명이나 추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영천 시민인 60대와 70대 여성은 동국대 경주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에 대한 의견 수렴 범위를 두고 포항과 울산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론화 의견 수렴 범위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으로 확장해 주민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에 대한 의견 수렴 범위를 두고 월성원전 인근 지자체인 포항과 울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견 수렴 범위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으로 확장해 주민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 관리 정책 결정을 위해 지난해 5월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후 경주시는 지역 실행 기구를 구성했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 내 맥스터 증서를 승인하자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의견 수렴 범위를 두고 월성원전 인근 울산과 포항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시민단체는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울산 북구를 비롯해 100만여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월성원전의 영향권에 있는 울산 북구 주민 1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투표를 통해 원전 정책을 결정하라는 청원서를 산업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20km 반경에 있는 울산 북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그것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라는 게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포항의 환경단체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포항시 남구 지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지만 맥스터 증설 등 원전 정책 결정에서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능 방제 구역에 포항시 남구도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포항 시민들이 월성원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방제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도 반드시 참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주시는 맥스터 증설 등에 대해선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지역 실행기구가 정당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월성 지역 실행기구에서는 의견 수렴 범위를 원전 반경 5km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위원회에 이미 통보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 출범 이후 의견 수렴 범위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어 맥스터 증설 등 원전 정책 결정에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하루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18명 추가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전파가 잘 되는 바이러스 특성도 원인이지만 안이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서 판명된 코로나19 확진자 18명 가운데 14명은 31번째 확진자와 같은 신천지 교회 출신입니다. 나머지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은 31번 확진자가 최근까지 다닌 새로 난 한방병원에서 나왔고 3명은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집단 발병의 원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입니다. 무증상이라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니지만 가벼운 증상이나 잘 모르는 증상일 때도 전파가 되니까 모른 채로 주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뚜렷한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병원을 초기에 찾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31번 확진자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환자한테 계속 검사를 2번이나 권유했거든요, 가라고. 그런데 그 환자가 거부를 했으니까. 감염 확진자가 하루 새 10명 넘게 늘어나면서 이미 대구는 지역사회 감염 단계라고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집단에 감염자가 들어가고 그 감염자에서 증폭되고 그게 또 바깥으로 나오고 그게 그 지역사회 감염을 이게 더 빨리 퍼뜨리게 되는 그런 순간에 도착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집단 발병을 한 대구 신천지 교회 하루 수백 명 신도가 방문한 점으로 미뤄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더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 31번이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나오는 모양을 보면 그 외에
그 안에 벌써 많은 전파자가 있고 모여 있으니까 그 특성상 예. 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겠죠. 밀폐된 공간에서는 공기 중으로도 쉽게 전파가 된다고 알려졌지만 이를 무시하며 집단 활동을 해온 신천지 대구교회와 의료진마저 무시한 31번 확진자의 태도는 코로나19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진 대구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북에서도 영천에서 3명의 확진자가 처음 나왔는데 이들 가운데 2명이 대구 31번 환자가 다닌 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경북의 확진자 3명은 모두 영천시 거주자입니다. 37번 환자는 47살 남성으로 경산시 진량읍 식당에서 근무해왔습니다. 39번과 41번 환자는 각각 61세, 70세 여성으로 이 여성 2명은 31번 환자가 다닌 대구 신천지 교회와 역학 관계가 확인됐지만 남성 환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37번 환자는 경북대병원, 39번, 41번 환자는 동국대 경주병원 음압병실에 입원 중입니다. 39번 환자가 다녀간 영남대 영천병원 응급실 등 영천 지역 8개 병의원이 폐쇄됐고 경산시 진량읍 식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도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확진자의 상세한 동선과 접촉자 등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공식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북 보건당국은 대구 31번 환자와 관련해 도내에서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루 10건 미만이던 경북의 코로나 검사 신청 건수가 당장 하루 만에 34건으로 급증한 상태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보면 지역사회의 전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층 있는 그런 모니터링을. 한편 지난 주말 31번 환자가 다녀간 대구 퀸벨 호텔에 예식 하객으로 참석한 경북도청 직원 4명, 성주군청 직원 50명, 청도군 주민 40여 명은 자가 격리됐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와 영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포항시도 방역 강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터미널과 역 등 다중이용시설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소독하고 확진자 선별 진료소를 재정비했습니다. 또 발열이나 기침 등 유사 증세가 있으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전화 문의 후 행동해야 합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역 5개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은 54명으로 기숙사에서 2주간 격리가 끝났거나 다음 주까지 격리가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나왔다거나 수요일을 맞아 일제 방역 소독 작업을 하는 쌍용 사거리 사진을 찍어 확진자가 나왔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불안을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정부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 지원사가 없는 야간 시간에는 여전히 혼자일 수밖에 없는데요. 24시간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지만 경북에서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20년째 성우 씨는 근육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몸을 일으키고 옷을 입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도 활동 지원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우 씨는 곁에 아무도 없는 밤에는 제대로 잠을 잘 수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계속 통증이 와요. 근데 몸을 뒤척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다 보니까 안 눕고. 더구나 중증 장애인들은 재난 상황에서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집니다. 지난 2017년 지진 당시 성우 씨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넘어지면 이대로 그냥 죽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왕 넘어질 거면은 그냥 아파트가 그냥 확 무너져가지고 그냥 고통 없이 죽었으면.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9개 시도에서는 342명의 중증 장애인이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경북은 아직 시작조차 못한 상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간을 비롯해 지원 여부 자체도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는 지자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결론이 나서 24시간으로 돌리는 거는 지자체에서 대상자 결정이랑 뭐 지원 시간 이런 것들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경북에서도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활동지원 24시간 제도는 중증 장애인분들의 목숨과도 같기 때문에 야간 시간의 안전과 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경상북도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와 내부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24시간 활동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실물 경제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포스코 조강 생산량은 147만 7천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 늘었지만 포항 철강산단의 전체 생산액은 11.9% 감소해 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제조업 설비 투자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92로 전월에 비해 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고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동월 대비 80.5% 감소했으며 아파트 매매 가격은 2016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항 북구 국회의원 선거에 오중기 후보를 공천한 데 이어 포항남 울릉에는 허대만 후보를 단수 공천자로 오늘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또 포항 6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 면접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최강열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최강열 후보는 연이읍과 대송, 상대동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유강숲 조성과 자명천 생태하천 복원, 연일 배수로 복개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2단도 권준범 판사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포항지역 A 무역회사 대표 63살 손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무역회사 직원 42살 박모 씨는 벌금 300만 원을, 해운 중개업자 51살 전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 등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손 씨 등은 정부가 북한산 연탄의 수입을 금지했음에도 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지난 2018년 2월 북한산 무연탄 1,590톤, 원가 1억 7,900만 원 상당을 중국 연태항에서 포항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경주시 안강읍 안강시장에서 30살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상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점 앞 노점에서 물건을 팔던 53살 여성 김모 씨가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절기상 우수인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는 요즘 고로쇠 물맛이 가장 좋을 때라고 합니다. 고로쇠로 유명한 포항 죽장면에서는 수액 채취로 농가가 바빠졌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찬 기운이 가득한 해발 1000m 높이의 산 중턱. 여기저기 수십 년 된 고로쇠 나무들은 봄 기운을 받아 늠름한 자태를 뽐냅니다. 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자 투명한 수액이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고로쇠 수액은 고로쇠 나무 속에 흐르는 액을 말하며 고로쇠 약수라고도 불리는데요. 지금이 물맛이 가장 좋을 때라고 합니다. 정성스럽게 모인 수액은 현대식 공장으로 옮겨 3번의 필터와 6번의 UV 살균을 통과한 뒤 용기에 담겨 전국 각지로 팔려나갑니다. 해발 1000m에 가까운 고산지대에서 생산되는 고로쇠 수액입니다. 그래서 전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청량한 고로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판매 가격은 1.5리터 6개들이 한 박스에 25,000원으로 10년째 갔습니다. 칼슘 등의 무기질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매년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75농가 100여 명이 고로쇠나무 4천여 본에서 연간 20만 리터의 수액을 채취하며 약 5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로쇠 수액이 포항시의 특상품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매년 고로쇠 수액 채취 및 보관, 유통,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펼쳐오고 있으며 매년 3월에 열리는 포항 죽장 고로쇠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취소되면서 농가에서는
판로 개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지난 14일 오전 경주시 강동면에 있는 폐기물 보관 창고에서 난 불이 엿새 만인 오늘 자정쯤 꺼졌습니다. 창고 안에는 비닐과 플라스틱 등 3천여 톤의 산업용 폐기물이 겹겹이 쌓여 있어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